오늘은 개발자가 왜 커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작성하는 코드의 한 80~90%는 커서가 대신 써주고 있는데요. 왜 커서를 꼭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커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최근에 커피챗을 하면서 느낀 거는, 주변을 보면은 커서를 아직 안 써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 둘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발자라면 꼭 커서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맥락 넣기가 너무 쉽고 강력하다는 건데요. 커서에서는 문서를 인덱싱 해놓고 참조하는 기능이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링크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문서 전체를 읽고 그리고 이해한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술 스택이나 어떤 요구사항들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마치 그 기술의 마스터인 것처럼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 같은 맥락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첨부하거나 아니면은 골뱅이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서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복사해서 챗GPT에 가서 붙여놓고 요거 코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커서가 나온 뒤로는 그냥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맥락을 쉽게 첨부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MCP 요즘 엄청 부상하고 있죠. 저는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로 USB 꽂듯 다양한 맥락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그마에 연결된 MCP를 통해서 특정 프레임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코딩해줘와 같은 지시가 이제는 가능해졌는데요. 원래 기존 LLM은 이런 지시를 이해를 못했는데 MCP 덕분에 피그마 정보를 직접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많은 서드파티 서비스들이 MCP를 지원하게 될 건데요. 여기는 스미더리 웹페이지나 이런 데만 봐도 깃허브나 브레이브 서치 이런 것들, 퍼플렉시티도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라이트 같은 브라우저 오토메이션 도구들도 MCP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태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MCP가 커서만의 전유물은 아니고 이거는 클로우드에서 만든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근데 클로우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생태계를 만든 거라서, 그리고 커서가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내부의 UI를 통합을 빠르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이슨 파일에 몇 줄만 추가하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무런 맥락도 없었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모르는 LLM한테 많은 맥락을 이해시킬 수 있는 도구가 MCP로 자리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렬적 실행 가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최근 제가 작업하는 것들은 여러 레파지토리를 엮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커서에서는 한 창에서 프롬프트를 던져두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창에서 또 프롬프트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워크플로우가 가능하고, 이게 뭔가 효율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뭔가 정량적인 측정은 아직 어렵지만 이런 방식으로 커서들을 매니징하는 에이전트 매니저 같은 역할로 조금 더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요.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는 밈 같은 게 떠돌 정도로 그냥 에이전트한테 뇌를 맡겨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에이전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질문의 품질이나 방향 설정 같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잘 던지기 위해서 프롬프트 관련 책들도 사고, 이동할 때는 어떤 프롬프트를 남기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살짝 다른 주제인데, 최근에 데빈이라는 이런 AI 서비스가 또 나왔는데요. 데빈은 이제 요청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코드를 작성하고 플리캐스트까지 올려주고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이고요. 근데 커서 같은 에디터는 저희 로컬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꺼지면은 작업이 중단되지만, 이런 데빈 같은 서비스는 그냥 요청만 해두면은 클라우드에서 에이전트가 돌기 때문에 24시간 동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한 거는, 언젠가는 저희가 노트북을 켜지 않아도 그냥 자기 전에 요구사항들만 착착 정리해서 이 데빈 같은 서비스한테 요청을 해두면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서가 이렇게 써있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커서를 많이 쓰다 보면은 맥락이 결국 전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커서에서는 이제
맥락이라는 개념을 통해 각 프로젝트별로 맥락을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의 PRD 문서처럼 프로젝트나 기능 단위로 요구사항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명시해서 작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들을 나눠가지고 룰을 정의를 하고 있고, 해당 룰 파일은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일을 하면 좋을지 이제 첨부를 하는 거라서, 저희 같이 수백 번 프롬프트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맥락들을 일일이 다 넣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커서한테 쉽게 맥락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뒀고, 전반적인 개요나 아니면은 규칙 같은 것들, 꼭 지켜져야 되는 것들을 명시를 해두면 LLM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서 에디터를 사용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커서를 잘 쓰려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패키지 매니저를 명시를 안 하니까 얀을 사용하는 환경인데 npm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고, 해당 룰 파일이랑 프롬프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작성하면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하루에도 수백 번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바이브 코딩의 위험성도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뇌를 아예 맡겨버리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역시 여러 레파지토리를 동시에 오가면서 관리자처럼 질문하고 받고 하고 있지만, 가능한 작은 단위로 문제를 정의하고 변경사항 같은 것들은 커밋을 잘게 쪼개가지고 리뷰나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코드도 직접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M 도구를 검증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추가가 돼야 합니다. 저 같은 주니어 개발자면 커서를 사용할 때 지식 습득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드를 작성해주는 도구로만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해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결과물에 집중하지 말고 이 AI가 생성한 코드의 원리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이 기능이 어떻게 구현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줘와 같은 식으로 요청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선배 개발자의 조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멘토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니어 개발자면, 제가 여기 아래 긱 뉴스에서 최근에 인상 깊게 본 글이 있는데, AI 시대에서 시니어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이 에이전트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글에서는 커서를 사용하기 전에 명확한 요구사항이랑 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문서 구조를 통해서 기술 제약사항이랑 예상 결과물을 명확히 정의를 해야 하고, 6주간의 구현은 2시간의 계획을 아낀다라는 어떤 풍자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충분한 계획 없이 뭔가 구현에 뛰어들면 더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는 그런 풍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술적 제약사항이랑 예상 결과물 같은 요구사항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미리 만들어두면 커서가 일관된 코드를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서는 실행자의 역할을 하고, 설계나 이런 결정 같은 것들은 전부 시니어 개발자의 몫으로 남기는 식의 작업 프로세스를 가지는 게 커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보안 측면에서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민감한 정보 같은 것들은 이 MCP가 우리 로컬과 소통을 할 때 어떻게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건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이후에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꼭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커서를 많이 쓰는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인터넷의 등장이 그랬듯이, 저는 AI 등장 또한 역사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은 눈에 띄는 어떤 산업적 혁신은 없어도 한 명의 개발자 생산성을 몇 배로 높여준 것에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컴퓨터가 단순 계산 도구였듯이 지금의 AI도 단순 코딩 보조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업의 리소스나 능력 계산 방식까지도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커서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커서 말고도 저는 클라우드나 챗GPT의 리서치 기능들, 그리고 요즘 제미나이 같은 것들도 엄청 잘 나오고 있어서 여러 AI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구현 계획 같은 거를 설계할 때는 딥서치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곳에 가서 사례 조사를 하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가면 좋을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딩 같은 경우는 클로드가 잘해줘서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고, 챗GPT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관심 있는 주제 같은 것들은 나중에 쉽게 인덱싱 할 수 있도록 블로그나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개인 AI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잘 하게 하려면 이 AI가 내 자신에 대한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뒀는가 안 해뒀는가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될 미래를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 미래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왜 하는가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맥락을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드 한 줄이나 문서 한 편을 쓰는 결과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이랑 선택 근거가 어떻게 AI가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쌓인 맥락이 나중에 개인 에이전트 시대가 왔을 때 조금 더 나은 선택지나 내가 할 일을 먼저 제안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커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멀리 왔는데, AI는 단순 도구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여전히 우리의 몫이고요. 저는 그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